노후를 어디서 보낼지 배우자와 의견이 다르신가요? 안녕하세요. 관계마스터입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어요. 54세 이영숙 씨는 반대로 남편이 시골 가는 걸 싫어하는 경우예요. 아내가 귀농을 꿈꿔왔대요. 나는 도시 생활이 너무 싫어요. 공기도 나쁘고 사람도 많고 복잡하고. 나이 들수록 자연에서 살고 싶어요. 강원도에 작은 집 짓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남편은 단호했대요. 남편, 나는 절대 안 가. 병원도 멀고 겨울에 춥고 뭐 하러 시골 가? 여기서 편하게 살면 되지? 아내, 편하게 살기만 하면 뭐해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지. 자연에서 농사 지으면서 건강하게 사는 게 훨씬 좋잖아요. 남편, 당신 혼자 가. 나는 여기 있을래? 아내, 부부가 따로 살라고요. 그럼 우리 헤어지자는 거예요? 남편, 그게 싫으면 여기 있어. 나는 시골 갈 생각 없어. 이 부부도 2년째 이 문제로 싸우고 있대요. 또 한 분 더 말씀드릴게요. 55세 정미경 씨는 남편이 제주도로 이주하고 싶어 한대요. 남편이 제주도에 펜션을 사려고 한대요. 은퇴 후에 펜션을 운영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아내, 여보, 우리 펜션 운영해본 적도 없잖아. 갑자기 왜 제주도야? 애들은 서울에 있는데. 남편, 평생 회사 다녔으니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보고 싶어. 펜션 운영하면서 여유롭게 살면 좋지 않아? 아내, 여유는 무슨? 펜션은 일이 엄청 많아요. 손님 응대하고, 청소하고, 요리하고. 당신이 그걸 해. 결국 내가 다 하게 될 거 아냐? 남편, 걱정 마. 내가 다 할게. 아내, 말만 그렇지. 당신 집에서 설거지 한번 해본 적 있어? 펜션 운영은 무슨? 남편, 당신은 맨날 부정적이야. 나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고. 아내, 도전은 좋은데 나는 싫어요. 나는 애들 가까이 있고 싶어요. 손주도 봐야 하고. 남편, 비행기 타면 1시간이야. 얼마나 가까운데? 아내, 그게 가까운 거예요. 당신 혼자 가세요. 나는 안 가. 이렇게 노후 거주지 문제는 정말 심각한 갈등이에요. 첫 번째, 남편과 아내의 인생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남편들은 보통 자연, 여유, 조용함, 자유를 원해요. 평생 도시에서 바쁘게 치열하게 살았으니까 이제는 쉬고 싶은 거죠. 반면 아내들은 편의성, 의료시설, 인간관계, 자녀와의 근접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나이 들수록 병원이 가까워야 하고,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야 하고, 손주를 자주 봐야 하니까요. 이 우선순위가 다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시골 출신 남편들은 나이가 들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정말 커져요. 내 뿌리는 거기야, 어릴 때 뛰놀던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어 라는 감정이 강해지는 거죠. 하지만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내는 시골이 낯설어요. 그냥 불편하고 외로운 곳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세 번째는 현실 인식의 차이예요. 남편들은 시골 생활을 지나치게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텃밭 가꾸고, 아침에 산책하고, 여유롭게 커피 마시고, 자연을 즐기고. 하지만 아내들은 훨씬 현실적으로 봐요. 겨울에 춥고, 벌레 많고, 장보기도 불편하고, 병원 멀고, 외로울 거야. 이 현실 인식 차이가 크면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자녀와의 물리적 거리 문제예요. 아내들은 자녀들과 가까이 살고 싶어 해요. 특히 딸이나 아들이 결혼해서 손주가 생기면 손주를 자주 보고 싶어 하죠. 밥도 해주고, 아이도 봐주고, 그러려면 가까이 있어야 해요. 남편들은 자녀들 독립했으니 이제 우리 인생 살자고 생각해요.
차로 2시간이면 가는데 뭐가 문제야? 이 관점 차이가 갈등을 만드는 거예요. 5번째는 친구 관계와 사회적 네트워크예요. 아내들은 평생 쌓아온 친구 관계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요. 고등학교 친구, 대학 친구, 동네 친구, 교회 친구, 이 관계들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시골 가면 외로울 거라고 확신하죠. 반면 남편들은 친구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본인은 혼자 있어도 편하니까요. 필요하면 가끔 올라오면 되지. 6번째는 건강과 의료 접근성에 대한 우려예요. 50대는 아직 건강하지만 60대, 70대가 되면 병원을 자주 가게 돼요. 당뇨, 고혈압, 관절염, 암 검진 등. 아내들은 이걸 현실적으로 걱정해요. 시골에 가면 큰 병원이 멀잖아. 제가 10가지 구체적인 해결책을 드릴게요. 첫째, 시험 삼아 먼저 살아보세요. 결정하기 전에 시골에서 최소 한 달 이상 살아보세요. 실제로 어떤지 직접 경험해보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름에만 가지 말고 겨울에도 가보세요. 비 올 때도 가보고 눈 올 때도 가보세요. 그러면 낭만이 아니라 현실을 보게 돼요. 생각보다 불편하네 또는 생각보다 괜찮네를 알게 되는 거죠. 4번째, 중간 지점을 찾으세요. 시골도 아니고 대도시도 아닌 중소도시나 도시 근교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 서울 근교 경기도, 인천, 수원 이런 곳들은 자연도 있고 병원도 가깝고 서울 접근성도 좋아요. 또는 지방의 중소도시, 예를 들어 전주, 청주, 춘천 같은 곳은 너무 시골도 아니고 대도시도 아니라서 적당해요. 5번째, 두 곳에서 번갈아 사는 이중 거주를 고려하세요. 요즘 많은 은퇴 부부들이 이렇게 살아요. 봄, 여름에는 시골에서 살고, 가을, 겨울에는 도시에서 살고, 또는 평일에는 도시, 주말에는 시골. 이렇게 반반 살면 둘 다 만족할 수 있어요. 6번째, 기간을 정해서 타협하세요. 일단 5년은 도시에서 살고 그 이후에 다시 논의하자. 3년만 시골에서 살아보고 안 맞으면 다시 도시로 돌아오자. 이렇게 기간을 정하면 서로 부담이 줄어들어요. 영원한 결정이 아니니까요. 7번째, 자녀들의 의견도 들어보세요. 부모님이 어디 사는 게 좋을지 자녀들도 생각이 있어요. 엄마, 아빠, 시골 가시면 우리가 자주 못 뵐 것 같아요. 가까운 곳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또는 아빠가 원하시면 시골 가세요. 우리가 자주 찾아뵐게요. 자녀들의 의견을 들으면 결정에 도움이 돼요. 8번째, 경제적으로 철저하게 계산해 보세요. 시골 내려가면 돈이 덜 들까요? 꼭 그렇지 않아요. 시골집 샀거나 고쳐야 하고, 차 필수로 필요하고, 기름값 들고, 난방비 많이 들고, 큰 병 생기면 서울 병원 왔다 갔다 하느라 돈 더 들어요. 도시에 있으면 집값은 비싸지만 차 없어도 되고, 대중교통 편리하고, 병원 가깝고, 편의 시설 많아요. 장기적으로 어디가 경제적으로 유리한지 계산해 보세요. 9번째, 5년 후,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하세요. 지금은 50대라서 건강하고, 운전도 하고, 시골 생활 가능할 수 있어요. 하지만 70대, 80대가 되면요. 운전 못하고, 병원 자주 가야 하고, 거동 불편하고. 그때도 시골에서 살 수 있을까요?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해요. 10번째, 절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마세요. 남편이든 아내든 상대방과 충분히 상의하지 않고 땅을 샀거나 집을 계약하면 안 돼요. 이건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동이에요. 부부는 동등한 파트너예요.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함께 해야 해요. 아까 말씀드린 56세 김철수, 박수진 부부를 어떻게 도왔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두 분을 상담실에서 만났어요. 먼저 이유가 뭐예요?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시골이 무서워요. 친구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혼자 있으면 외로울 것 같아요. 그리고 딸이 서울에 있는데 손주도 봐야 하고 딸아이가 힘들 때 엄마가 가까이 있어야 하잖아요. 시골 가면 저는 완전히 고립될 것 같아서 두려워요. 남편도 그제야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두 분 다 진심이었어요. 틀린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어요. 일단 전남 땅은 팔지 마세요. 하지만 거기 집 짓는 것도 당분간 보류하세요.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첫째, 경기도 근교에 작은 집을 하나 구하세요. 서울에서 1시간 거리, 자연도 있고 서울 접근성도 좋은 곳. 둘째, 한 달에 한 번은 전남 시골에 같이 가서 주말을 보내세요. 남편의 고향을 아내도 경험해보는 거예요. 셋째, 1년 동안 이렇게 살아보고 다시 논의하세요. 두 분이 동의하셨어요. 6개월 후에 전화가 왔어요. 남편, 선생님, 신기해요. 저는 한 달에 한 번 고향 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워요. 꼭 거기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가끔 가서 바다 보고 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더라고요. 아내, 저도 경기도가 정말 괜찮아요. 서울 나가기도 쉽고 딸아이도 자주 오고 주변도 조용하고 그리고 남편이랑 전남 갈 때마다 바다가 정말 예쁘더라고요. 이제는 저도 그곳이 좋아졌어요. 1년 후에 다시 전화 왔어요. 선생님, 저희 결정했어요. 경기도에 집을 샀어요. 그리고 전남 땅은 그대로 두고 나중에 작은 펜션을 지을까 생각 중이에요. 여름 휴가 때 가족들이랑 가려고요. 남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너무 고집 피웠던 것 같아요. 꼭 시골에 살아야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아내랑 같이 있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아내가 불행하면 저도 불행해요. 아내분도 말씀하셨어요. 저도 남편 꿈을 무조건 반대만 했는데 절충안을 찾으니까 둘 다 행복해졌어요. 남편도 만족하고 저도 만족하고. 이게 부부구나 싶었어요. 2년이 지난 지금 두 분은 경기도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계세요. 여름에는 전남에 가서 한 달 살고 나머지는 경기도에서 살고 겨울에는 따뜻한 곳으로 여행도 가고 정말 이상적인 노후를 보내고 계세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노후 거주지는 반드시 부부가 함께 결정해야 해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정하면 절대 안 돼요. 서로의 꿈과 두려움을 진심으로 이해하세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따져보세요. 감정만으로 결정하지 마세요. 중간 지점을 찾으세요. 완벽한 곳은 없어요. 하지만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절충안은 있어요. 시골도 좋고 도시도 좋아요.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 행복한 곳이에요. 장소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은 곳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배우자가 불행하면 아무리 좋은 곳에 살아도 불행해요. 부부는 함께 가는 거예요. 한쪽만 가는 게 아니에요. 타협하세요. 양보하세요. 이해하세요. 그러면 노후에도 충분히 행복한 부부로 살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손주 돌봄 vs 나만의 시간, 50대 할머니들의 딜레마와 선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